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민들 또 나날이 깊어지고 계시죠? 그런 고민들 저희가 해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들 해결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유튜브 채팅 상담에는 여러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상담 중간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역시 전화가 메인입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여러분들 고민들을 전화를 상담을 통해서 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을 해결해 보기 앞서서 역시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려 놓고 출발해 볼까 싶은데요. 오늘 양시장 모두 약간 좀 밀리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1.1% 정도, 1.2% 정도 이렇게 밀리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은 0.9%대에 가까운 1%에 가까운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이렇게 밀리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이제 CPI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도 사실은 좀 꼬여 있다라고 생각할 만한 정도로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알고 계시듯이 뭐 개인이 팔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이 팔면 좋다 또는 개인이 사면 안 좋다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생각으로 보더라도 지금 개인들의 순매수가 이렇게 보여지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또 냅다 팔아버리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더군다나 또 환율까지도 요즘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또 다시 증시가 불안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제가 뭐 CPI 지수가 발표가 나오기 앞서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렸지만 원자재 가격이 12월부터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사람들은 CPI 지수가 조금 낮게 나올 것이다, 물가가 잡히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12월에 지금 벌써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있고 또 구리 가격, 아연 가격, 철광석 가격들 그리고 옥수수, 대두까지 지금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들이 지금 중국으로 인해서 조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CPI가 생각보다 덜 둔화가 되고 그리고 생각보다 높게 나올 수 있다라고 온라인 강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상과 거의 뭐 부합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사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저는 사실은 12월 CPI 지수와 이번 CPI 지수가 좀 같거나 오히려 좀 높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나 봐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CPI 지수가 잡히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요, 뭐 소비자 물가 지수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잡히고 있냐 하면은 덜 잡히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과거에 9%대에서부터 8%, 7%, 6%까지 내려온 건 좋았는데 6.5%부터 해서 6.4%까지 빠지는 0.1%만 빠지는 이 형태를 봤을 때 떨어지는 속도가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은요, 미국의 금리도 가파르게 0.75%씩 올리다가 0.5, 0.25로 약간 둔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우리가 금리를 천천히 올리기 시작하니까 물가도 천천히 잡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물가 고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보다는, 그리고 고물가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것보다는 짧고 굵게 빨리 끝내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스탠스가 보여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CPI 지수가 발표가 될 때 제가 항상 이야기했던 거지만은 이런 지표가 발표되기 전에 너무 기대를 한다면, 김칫국을 마신다면은 생각보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실망이 크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대가 컸으니 실망이 크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 CPI 지수가 일단은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고용 지표가 높고 그리고 서비스 물가 이런 것들이 잡히고 있지 않다는 것을 생각 한번 해보고, 그리고 주택 물가가 다시 또 슬금슬금 머리 들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염두에 볼 때 지금은 물가가 또 CPI 지수라든가 PPI 지수가 3월이 또 걱정이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증시가 기대했던 것은 금리를 연준이 인하할 수 있다, 그리고 금리 상승을 멈출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걸 기대했는지 모르겠지만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강조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너무 김칫국 마시는 소린 거고, 사실은 지금 금리가 5.5%가 진짜로 고점인가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 금리 6%에서 7% 또는 8%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또는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가 그렇게 쉽게 잡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좀 극약 처방을 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식으로 되었을 때 부작용들이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작용이라고 하면 증시가 뭐 폭삭 내려앉는다든지 그런 일들이 발생될 텐데, 그런 일 발생되는 것을 가만히 연준이 냅둘까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연준은 증시를 방어하는 수호자가 아닙니다. 통화정책이라든가 물가 안정을 또 수호하고 그거를 지켜야 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주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일을 연준이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라고 하지만은 사실 그거는 연준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별개로 놓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자꾸 연준이 시장이 발작을 일으키면은 뭐 금리 인하를 해줄 거야 라고 하는데요.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대기업들은 준수하게 재정 정책이라든가 재정 상황을 꾸려 나갈 것이고, 또 중소기업들은 무너지는 상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에서 인수하는 형태로 대기업의 몸집이 더 커지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정책은 자본가들, 그리고 부자들, 그리고 대기업들 위주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민들은 우리가 살 길을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각자 도생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시장 전체 분위기를 잘 파악을 해야 되고, 휩쓸려 다니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들 좀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요, 지수는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상담을 한번 해보면요, 제가 상담 방송할 때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 많이 드리는 게 있죠. 자, 위에 사는 게 유리할까요? 아래 사는 게 유리할까요? 아래쪽에 사면 참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아래쪽에 사서 올라갈 때 수익을 보고 여기서 팔고 또 떨어지면 사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상담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지나고 나니까 차트를 보니까 그렇게 박스권으로 매매하면 됐구나라는 걸 알면서도 왜 막상 내가 현실에 내가 직접 딱 맞닥뜨렸을 때 왜 그렇게 못하냐면요, 마인드 때문에 그래요. 심리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올라오면 사면 안 된다라고 평소에 공부했고 박스권 상단부에 사면 안 된다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번에 다를 것 같은데, 올라갈 것 같은데, 아니 어제 살 걸, 지금 사면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급등 나온 거 사면 내가 수익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박스권 상단부에 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결국 나는 매수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조급한 마인드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때 2200부터 2500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 확인했을 때 당연히 2200에 가깝게 사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200까지 떨어지는 것을 기다릴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기다리질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은 계좌를 만들자마자 주식부터 삽니다. 현금 들고 기다리는 사람 저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계좌를 트자마자 한 달 안에 내 현금들은 전부 다 주식으로 바뀌어 있는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부터 사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물리니까 현금이 없고, 현금이 없으니까 지켜보게 되고, 내 종목은 안 가는데 딴 거 가고 있으니까 바꿔야 되나, 또 딴 거 사야 되나, 새로운 거 사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맨날 사는 연습만 하고 사는 고민만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기다리는 것도 투자의 하나의 일환인 거고요,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2200포인트까지 뭐 어떤 이유가 됐든, 악재를 만들든 어떤 이유가 됐든 혹여나 내려와 준다면 이 자리에서 사는 게 유리하다, 또는 그 자리에 가깝게 사는 게 유리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정말로 악재가 생기면서 이 2200포인트를 무너뜨려서 2000포인트 또는 1900포인트까지 만약에 일시적으로 한번 내려와 준다면 그거는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우리는 하락을 기다리고 하락에서 매수를 하는 연습을 하게 된다면요, 매매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급하게 생각하시면서 또 신규 상장주라든지 신규 종목들 새로 사서 편입시키지 마시고 홀딩을 하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시다가 2200포인트 거기에 가깝게 내려왔을 때 매수하는 것을 목표로 잡아보자. 근데 지금 올라올 때는 좋다 하면서 올라왔죠. 근데 내려갈 때는 어떨까요? 안 좋다 하면서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사기에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고 두려움을 극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는 내려왔을 때 산다라는 개념만 기억하시면은 그런 뉴스에 휘둘리지도 않고 그런 이야기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에게도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종목들 계속해서 우리는 지켜봐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해결해 갈 것인지를 여러분들 종목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들을 같이 마련해 볼 텐데요. 전화를 주시면은 여러분들 고민들 해결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포스코 홀딩스요. 포스코 홀딩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34만 2천 원에 10%. 34만 2천 원에 10%. 네네. 매수가가 좀 높다 보니까 최근에 많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딱히 이렇다 할 만한 수익은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냥 뭐 겨우 본전 언저리 왔다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가 본전 언저리까지 올라온 종목들이 있거든요. 뭐 이 이유가 뭐든 간에 상관없어요. 그거는 이 이유에 자꾸 뉴스에 현혹되거나 뉴스를 보면서 더 가져갈까요? 뉴스를 보면서 전망이 어떨까요?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34만 원의 과거에 여기에 잘 보세요. 지금 빨간색 색깔 한번 보세요. 빨간색 선. 차트를 보면은 빨간 선이 시청자님의 매수가인데 저기 사면은 돈을 벌 수 있었을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주가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는데 하필이면 시청자님 매수했던 34만 원까지 올라오면은 최근 근 10년간 보면 그 자리에서 떨어지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사서 지금 곤란했던 거죠. 차라리 내려왔을 때 지금 방금 제가 시황 설명할 때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요. 내려갔을 때 사면 수익을 볼 텐데 왜 올라갈 때 사느냐라고 이야기를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이것도 올라갔을 때 사니까 지금 내려갔을 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물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다가 올라오니까 뭐 합니까? 본전은 찾을란가? 또 본전 찾으면 어때요? 수익 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또 가져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하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는요 본전 언저리까지 올라와 준다면 지금 상승세가 아직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들고 가셔도 좋다 생각이 드는데요. 33만 원대부터는 본전 욕심 내지 마시고 저는 매도할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을 매도를 먼저 해놓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떨어지면은 떨어지는 대로 사면 돼요. 내려오면은 20만 원에 가깝게 떨어지면 얘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 20만 원까지 혹여나 떨어지거나 20만 원대 가깝게 내려와 준다면 그때는 천천히 사서 모아가면 되는 종목이고 올라가면 또 30만 원 이상 됐을 때 또 천천히 팔아내면 되는 종목이에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라는 거예요. 흐름만 생각을 할 줄 안다면요. 그래서 이 자리는 그렇게 대응해야 되니까 저는 33만 원 이 자리부터는 매도를 진행하셔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혹여나 이제 윗자리를 뚫고 올라갔을 때는 우리가 보통 돌파라고 부릅니다. 그게 이제 40만 원을 뚫었을 때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40만 원을 뚫으면은 저기서는 다시 사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간단한 이론인데요. 밑에서 이렇게 놀고 있다가 층을 위쪽으로 올리면 이제 위에서 놀아요. 주가는요. 그래서 40만 원을 뚫고 나면 40만 원이 저점이 돼버립니다. 지금은 20만 원대가 저점이잖아요. 그죠? 네네. 뚫으면 40만 원대가 저점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40만 원에 사가지고 올라가면 팔고 또 40만 원 사고 올라가면 팔고 이걸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매매 자체가 엉망으로 꼬여있기 때문에 박자가 엉망으로 꼬였기 때문에 그 첫 단추를 풀어내는 작업을 33만 원에서부터 매도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도하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은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매매할 자리들이 분명히 있다고 설명해드렸죠. 그래서 다시 매매할 자리에 잡고 그렇죠. 다시 매매할 자리를 잡아가지고 매매를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정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삼강 MNT요. 3강 MNT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2,500원에 10%인데요. 네. 이게 매수해가지고 좀 올라간 것 같았는데 네. 뭐 무너져가지고 계속 주춤거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래서 종목 교체를 해야 되나? 이걸 좀 가지고 가면은 수익을 볼 수 있나? 자, 그거를 이제 뭐 저한테 물어보기 전에 같이 공부하면서 스스로 알 수 있게 해드릴게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삼강 MNT라는 이 기업은 뭐 때문에 올라왔는지 알고 계세요? 네, 풍력. 네, 풍력 발전주, 관련주로. 뭐 이렇게 네. 해상 풍력 발전기 이런 게 만든다 해가지고 네. 올라온 거예요. 자, 좋아요. 네. 해상 풍력이니 뭐니 풍력 좋은데 풍력이 효율이 나오는 거라고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풍력은 별로 효율이 없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그 뭐 어떤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그렇다는 네. 말은 주가가 올라온 상태에서 이야기가 없으면 없을수록 점점 인기가 시들어질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자, 네, 봅시다. 네. 풍력 때문에 올라온 자리가 지금 시청자님이 산 자리가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선이 있죠. 옆으로 쭉 가면은 여기가 시청자님 매수가입니다. 높은 것 같아요? 낮은 것 같아요? 그죠, 뭐, 높지는 않지만. 비싸게 산 것 높은 같아요? 아니면은 네. 싸게 산 것 같아요? 싸게 산 건 아니죠. 네. 그러면 위에 올라온 상태에서의 움직임도 한번 봅시다. 위에 올라온 상태에서는요, 시청자님 매수가는 빨간 선이고요. 아래쪽을 보니까는 지금 이렇게 파란 선을 타고 올라가는 걸 네. 확인할 수가 네. 있습니다. 네. 그럼 돈을 네. 벌려면 어느 쪽에 사는 게 유리할까요? 빨간색일까요? 파란색일까요? 파란색에서 사야죠. 네. 그러면 지금 빨간색에 사신 시청자님 매수가는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의 매수가일까요? 물리고 싶은 사람의 매수가일까요? 물리고 싶은 사람들이 이런 데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야죠. 매수가 지금 방향이 너무 잘못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방송 상담을 네. 하면서 오늘 지금 시황 설명부터 방금 상담도 그렇고 이번 상담도 그렇고 왜 이렇게 사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사냐고요. 왜 좋은 거 알겠고 삼강 MNT가 해상 풍력 알겠고 돈 벌고 싶은 거 알겠는데 왜 이렇게 사냐는 거예요. 돈 벌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내려갈 때 사야 돈을 벌고 내려갈 때 사야 돈을 벌고 내려갈 때 사야 돈을 버는데 왜 올라왔을 때 사가지고 물리냐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종목을 가져갈까 안 가져갈까를 떠나가지고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매수가가 지금은 돈을 벌기 쉬운 자리는 아니고 운이 좋아서 한번 저렇게 과거에 이렇게 튀어 올라왔던 것처럼 운이 좋아서 한번 시세를 냈을 때 수익을 보는 거지. 그게 아니면 자연스럽게 계속 물리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 네. 숨 쉬듯이 물 마시듯이 물리는 자리예요. 네. 그러니까 매수가를 잘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진입 시기가 지금 이상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주식을 많이 하다 보면 보여지는 차트 모양 중에 이렇게 상승하고 횡보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상승하고 횡보한 종목 중에서 다시 시세 내면서 가는 종목보다 밑으로 빠지는 종목의 개수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10종목 중에 한 9종목은 밑으로 빠져요. 네. 그러면 이 기업은 저는 봤을 때 뭐 풍력 좋고 뭐 실적 좋아진 거 좋은데 지금까지의 통계상 경험상 이런 종목들은 올라와서 횡보하고 세력들이 앞쪽에 2008년부터 샀던 사람들이 팔아낼 구간을 만들고 밑으로 빠지는 걸 많이 봐왔으니까 저는 홀딩하라 할까요? 빨리 파는 게 좋다고 이야기할까요? 다르란 소리를 하겠죠. 네, 그럼 결론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시청자님은 그래도 제가 상강 MNT는 풍력이고 실적도 좋아졌으니까 더 가져가고 싶은데요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더 가져가세요 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전화하신 건지 모르겠으나 냉정하게 바라본다면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면 이거는 매수도 정말 잘못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단기적인 관점으로도 별로고요.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게 이제 시세상 요 밑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때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찰나기 때문에 올라오게 되면 본전에 정리하시고 정말 이 상강 MNT를 투자하고 싶으시다면은 요 아래쪽에 가깝게 파란색에 가깝게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 시세가 죽고 거품이 빠지고 난 다음에 저평가로 들어갔을 때 사는 게 맞는 거지. 지금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정리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재 멘토입니다. 네, 저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카카오요. 카카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64,000원에 48%. 63,000원에 40%요? 64,000원이요. 64,000원이요? 뭐 최근에 예. 사신 거네요. 그죠? 예, 예, 예. 네. 제가 오늘 이제 또 세 번째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오늘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상담 방송을 보면서 주식을 공부를 하라고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상담자들은 정말 상담 방송을 보면서 공부를 안 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오늘 방송- 시황 설명부터 해서 방금 봤던 포스코홀딩스부터 해서 상강 MNT부터 해서 카카오까지 보면요. 지금 전부 다 올라왔을 때 사가지고 물릴 사람들이고 물려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것도 카카오도 저점은 45,000원이 잡힌 거를 확인을 했고 65,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에 사는 게 유리할까요? 얼마에 사면 수익을 내기가 좋을까요? 45,000원부터 지금까지 올라갔다는 45,000원, 말은 네, 45,000원에 사는 게 45,000원. 좋잖아요. 그죠? 예. 아니 카카오가 예, 그렇죠. 사고 싶었으면 저기 사면 되지 왜 지금 사냐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시황 설명 때 말씀드렸죠. 급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안 샀는데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 안 내려가면 어떡하지? 어우씨 지금 사야 수익 날 것 같은데 뭐 카카오 갖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계속 사버리는 거예요. 거기도 비중도 48%면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왜 여기 사냐는 거죠. 이런 데 사면 떨어졌을 때 또 45,000원까지 내려갔다 올라갈 때 시청자님 뭐 어떻게 되냐면 본전 찾는 거예요. 남들은 45,000원 사가지고 수익 낼 때 시청자님은 65,000원 사가지고 본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려갔다 올라가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박자를 잘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올라갔을 때 사거나 올라와 있는 상태 사는 게 아니라 내려갔을 때 사고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올라가기 직전에 사는 게 제일 베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갔을 때 샀어야죠. 그러면 내려갈 때까지 좀 기다릴 줄 알았어야죠. 왜 안 기다렸습니까? 왜 샀습니까?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투자를 하는 건 좋아요. 사는 거 좋아요. 근데 좋은 타이밍에 좋은 가격에 기다려서 살 수도 있었지 않냐라는 거예요. 카카오 어디 도망갑니까? 안 사면 어디 뭐 상장 폐지되고 어디 날아갑니까? 왜 도대체 지금 사시는 거예요? 시장도 지금 빠질 수 있는 상태인 거고 카카오도 저렇게 올라왔을 때 V자 반등이라고 해서요. 위쪽으로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가는 일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파동이라는 걸 만들고 자리라는 걸 만들고 흐름이라는 걸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라갔을 때 사지 않고 내려갔을 때 샀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다른 분들은 지금 손실이 좀 크지만 시청자님은 지금 손실 크지 않은 편이에요. 그래도 많이 안 떨어졌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비중을 줄이시거나 저는 전량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카카오를 사고 싶고 내가 카카오를 투자해서 장기로 보고 싶으시다면 저 같으면 65,000원에 들고 가는 것보다는 45,000원 또는 그거보다 더 싸게 들고 가는 게 미래를 봤을 때 돈 벌기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예. 그냥 우리가 좀 돈 벌기 쉽게 만들어 놓읍시다. 시작부터. 아시겠어요?
예, 그럼 이게 더 내려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었죠? 예. 네,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전량 매도 의견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45,000원이나 5만원짜리 자리 잡을 때 그때 매수를 해가지고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상담 다 들으셨죠, 그죠? 네네. 네, 본인 종목도 그런지 한번 지금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또 위에 올라갔을 때 산 건지 내려갔을 때 산 건지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시고 자, 어떤 종목일까요? 디오유. 디어유 매수가랑 비중이요. 49,000원에 30%요. 언제 사신 거예요? 또 최근에 샀네요? 네네. 환장하겠습니다. 오늘 상담 계속 이럴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올라왔을 때 샀을 때 수익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올라왔을 때 사가지고 손실 나가지고 상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올라가서 사가지고 상담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그럼 같아요. 올라갔을 때 사면 수익이 안 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 왜 자꾸 올라갔을 때 사가지고 상담받을 생각을 하시는 건지 전 잘 모르겠다 이 말인 거예요. 정말 수익을 내고 싶은 사람들인가 아니면 정말 물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인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주식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돈 버느냐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안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걸 자꾸 설명해드려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만 피해도 적어도 물리거나 손실이 크게 나는 일들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SM을 뭐 하이브가 인수한다 이런 이슈가 있고 하다 보니까 얘도 당연히 올라오겠죠. 계열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현혹돼가지고 혹해가지고 여기서 사면 내가 수익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단기적인 매매로 이렇게 들어오신 것 같은데 단타를 잘 하시는 분인가요 혹시? 아니요, 못해요. 네, 그러면 못하면 이런 데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다른 전문가들은 그런 거를 따지지 않고 시청자님이 잘하든 못하든 디오요 여기서 지금 최근에 이슈도 있고요. 단기성으로 이렇게 슈팅 나올 수 있으니까 홀딩하세요. 55,000원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팔아내시고요. 이런 자리는 변동이 큽니다. 그러니까 45,000원 무너질 때 손절하세요 하고 상담 끊어버려요. 그러면 시청자님 인생에 뭐가 도움이 되는데요, 그게? 시청자님은 지금 할 수 없는 걸 하고 있는 분이에요.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이 종목을 시청자님이 만약에 수익을 낸다고 한다면 저는 그게 오히려 독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만만하게 볼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주식을 이런 단기적인 급등락 변동이 있는 종목들을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디오유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수익을 내줬다고 치면은 이건 운이 좋아서 수익이 난 건데 다음번에도 이런 식으로 이슈가 있으면 내가 사면 수익이 나는 거구만 이라고 생각해서 다음번에도 더 큰 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변동성 때문에 만약에 떨어지는 종목을 만났을 때 그때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자녀가 무단횡단을 했는데 안 다쳤어요. 자녀가 술 먹고 완전 만취 상태로 무단횡단을 했는데 안 다쳤어요. 그래서 자녀가 엄마 나 술 먹고 무단횡단했는데 안 죽었다? 야 내가 앞으로 무단횡단 많이 해도 되겠다 이랬을 때 시청자님이 뭐라고 해주실 거예요 자녀한테? 그래 열심히 무단횡단 해라 이럴 겁니까? 제가 지금 그 심정이라고요. 이게 여기서 매매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실력을 먼저 쌓고 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단기적으로 보고 단타로 들어보고 변동이 있으니까 수익이 좀 나겠지. 지금 내가 안 물렸는데 왜 저렇게 뭐라 하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진심으로 걱정해드려서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셔가지고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이 수익을 낸 돈으로 책을 사세요. 책을 사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는 손절 칼같이 지켜야 됩니다. 어디냐면은 47,000원짜리를 무너지면 바로 손절 칼같이 지키시고요. 반등 나오면 52,000원, 3,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슈팅 났을 때 수익을 챙겨내시고 전량 매도하세요. 단기적으로 짧게 큰 수익 노리지 마시고 짧게 수익 내시고 마무리 짓고 나오신 다음에 시청자님은 매매를 한 3개월 정도 앞으로 안 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자리는 그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매매하는 자리입니다. 뭐가 그렇게 궁금하신데요? 지금 질문이 뭔데요? 아니 6만 원, 7만 원까지 간다고 하는데 네, 그냥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53,000원대 매도하시고 주식을 3개월 동안 안 하시고 책을 읽으시길 좀 간곡히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는 삼성 SDI를 산 지 얼마 안 되는데요. 네. 좀 올랐는데 팔아야 될까 그냥 놔둬야 될까?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66만 원에 샀고요. 비중은 한 50% 돼요. 일단 비중을 먼저 줄이세요. 66만 원이면 매수가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이게 장기적으로 볼 만한 자리는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본다라는 것은 싸게 사야지 장기적으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이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땅들 있잖아요. 그죠? 예. 재개발이 될 수 있겠다 싶은 농촌이라던가 농가 뭐 이렇게 주택가 이런 데를 땅을 사가지고 가져가서 나중에 자녀한테 물려주면 언젠가 개발되었을 때 큰 돈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땅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땅은 그냥 장기로 가져가면 싸게 사놓고 장기로 가져가면 굉장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강남 빌딩 제일 비싸게 사면 어떨까요? 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 내가 돈 벌 가능성보다 또 또이또이라고 하죠. 같은 가격이거나 또는 물리거나 약간 애매할 수 있다.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나요? 비싼 가격은. 예. 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삼성의 SDI는 지금 굉장히 비싼 자리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고점에 와 있고 가장 비싼 자리까지 올라와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 장기적으로 가져갔다고 했을 때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가, 한 번은 밀렸다가 올라갔다가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가 하면 저는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그러면 강남 땅인 거죠. 강남 땅을 사서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면요. 글쎄요,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까지는 들진 않네요. 그러면 장기 투자는 여기서는 하지 않는 것이 좀 유리하다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라인 매수가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어요. 66만 원이면은 그런대로 비싼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괜찮았다라는 거고요. 올라왔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75만 원까지 가면 항상 빠지는 그런 습관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비중은 여기서는 다 들고 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한 3분의 2, 그러니까 한 50%에서 3분의 2까지는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로는 얘가 혹여나 위쪽으로 요즘에 에코프로라던가 이런 것들도 막 급등 나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신고가 뚫고 올라갔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몰라요. 그래서 얘가 75만 원 뚫고 80만 원 뚫는다면은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전문가 중에 그거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뚫으면은 조금 더 가져가 보되 지금은 먼저 수익을 좀 챙겨 놓는 것이 매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베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73만 원 여기서는 전량 매도는 안 돼도 절반 정도 또는 70% 정도는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나머지는 80만 원까지 가져가 보시되 80만 원부터 더 올라가면은 90만 원, 100만 원까지 가져가 보셔도 좋지만 저걸 뚫지 못하면은 80만 원에서 전량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상담은 여기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고요. 이번 주 강연이 또 잡혀 있습니다. 강연의 일정을 체크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강연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잡혀있죠. 저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인천 송도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프라인 강연이고요. 오후 1시에 송도 컨벤시아 1층 111호에서 열리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주식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듣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려왔을 때 사서 올라갈 때 팔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하시는 거 보면 오늘 상담만 보더라도 지금 어때요? 올라갔을 때 사서 물려가지고 상담하죠. 왜 그렇게 되냐면 알고 있는 거예요. 밑에 사서 올라갔을 때 수익 내는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쪽에서 자꾸 좋다고 하니까 분위기에 취해서 여기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럼 조급한 마인드와 분위기에 취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고점에서 하거든요. 그런 것들 제가 고쳐드릴 수 있습니다. 오시면 제가 그거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방법들 알려드릴 거니까요. 오셔서 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여러분들이 됩시다. 돈 벌기 쉽다니까요. 싸게 사서 올라갈 때 팔면 돼요. 그거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을 이제는 또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체크 한번 해보면서 상담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오롱 글로벌이라는 종목이 올라와 있네요.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제 분할을 했죠. 그래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이제 상장이 되면서 자동차 부분을 떼버렸는데 지금 이제 19,800원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이거는 분할 상장되었다라고 하는 거 메리트 말고는 별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기업이 하고 있는 거에서 빼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하나가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돈가스를 파는 집이 있는데 그 돈가스에서 돈가스 파는 집이 옆에 보니까 이 돈가스도 팔지만은 국밥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와, 둘 다 맛있네 하고 갔습니다. 나는 돈가스 집이지만 이 집은 현진 돈가스 파는 집이지만은 국밥이 맛있어가지고 이 집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장이 그런 거예요. 아, 돈가스도 팔고 국밥도 파니까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떼버리자. 그래서 국밥집을 따로 열어버린 겁니다. 그럼 이제 돈가스 집을
가는 사람들은 진짜 돈가스만 먹고 싶은 사람만 가겠죠. 국밥 먹고 싶은 사람은요, 국밥 먹으러 가겠죠. 그런 식으로 손님이 나눠지는 효과를 이렇게 분할 상장을 했을 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코오롱 글로벌이라는 이 기업이 자동차 사업 부분을 갖고 있었을 때는 메리트가 자동차 테마이기도 하다, 자동차 부품 테마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자동차 쪽으로도 엮이고 이렇게 되니까 이 기업에다 투자해야 되겠다 했던 사람들도 어라? 자동차가 뗐다고? 그럼 자동차 테마에 내가 투자를 해야지 뭐 한다고 여기에 투자하겠니? 라고 하면서 투자 메리트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할 상장을 하거나 하는 기업들은요, 사실 상장 첫날 다 팔아치워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굳이 들고 가거나 어쩌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괜히 이렇게 들고 있을수록 피곤해진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매도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런 거는 시간 뺏기고 정신 이렇게 많이 뺏기고 에너지가 많이 쏟기게 되는데 이런 데 에너지 쏟지 마시고 저는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 매매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충분히 밑으로 내려와서 자리를 잡거나 또는 내려오지 않더라도 이 자리에서 자리를 잡거나 하면 그때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사서 매매를 해가지고 올라갈 때 또 이득을 보면 되니까 지금 굳이 끌고 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냥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유튜브에 또 올라와 있는 종목인데요. 이마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마트 12만 원에 매수하셨다라고 하셨고요. 뭐 이제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이마트라고 하는 이 기업은 제가 계속해서 사서 모아가면 좋은 기업입니다 라고 방송에서 누누이 언급해 드렸던 기업인 것 같아요. 이거는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려가는 걸 자꾸 이렇게 두려워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화장품 업종인 아모레퍼시픽도 예를 들어서 내려가면은 아니 내려가는 게 뭐가 무섭습니까? 아모레퍼시픽은 그냥 내려갈수록 모아가면 됩니다. 사세요. 더 모아가서 분할로 계속 모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올라갈 때 이득이 생기고 올라갈 때 얘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25만 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습관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남들은 자꾸 중국에서 뭐 메이커가 있고 화장품 관련주가 많다 하지만은 K 화장품이라는 그 메리트는 중국이 따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봤을 때 아모레퍼시픽과 우리나라 한국 화장품의 메리트는 상당히 좋다. 코로나가 해제가 되면 될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코로나 때도 역시나 선방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마트도 사람들이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자제품을 사거나 뭐 가전제품 사거나 이런 것들은 돈을 아끼더라도요. 먹고 사는데 돈을 써야 된단 말이죠. 그럼 먹고 사는데 우리가 뭐 재래시장을 요즘 많이 가는가 하면 또 그렇진 않잖아요. 대형 마트를 가지요. 그러면 대형 마트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이용률이 높은가 하면 또 이마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마트가 뭐 신세계 쪽으로 해가지고 활용도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마트가 요즘에는 굉장히 이렇게 배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힘을 많이 썼고 점유율도 많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메리트가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코로나 터지더라도 영업이익 잘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잘 나올 기업이니까 아니 그런 기업을 사놓고 기다리면 돈 버는 거지 왜 올라간 기업을 삽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빨리 돈 벌고 싶으니까 요즘에 뭐 2차 전지니 뭐 챗봇 관련주라든지 뭐 인공지능 관련주 이런 데 자꾸 투자하시는데 그런 건 따라 붙는 거고 유행을 따라가는 것뿐인 거고요. 유행을 선도하시려면 이런 걸 잡아놓으면 나중에 유행이 될 때 팔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면 된다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17만 원까지 올라가는 습관을 저번에 한번 보여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17만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 비중을 더 늘리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9만 원이나 8만 원에 가깝게 비중을 늘리시는 게 어떨까? 저기서 쌍바닥 만드는 걸 보고 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쌍바닥 만들었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을 조금 보면서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강원랜드 강원랜드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1,500원 5%. 최근에 매수하신 거네요? 네, 여기 지금 저번에 네. 저점 깨지면은 팔아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가격이 낮아서 네. 지금부터 사모가도 되는 종목인지 좀 궁금했어요. 저는 이거는 이제 저점을 깨지면 판다라는 그 개념하고 좀 다른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점을 깨지면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요. 뭐 물론 여러 가지 느낌이 있겠지만 일단 강원랜드로 가지고 제가 공부를 시켜드려보면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세요? 파란색으로? 네네. 파란색으로 올라가는 거 보면은 자 지금은 이제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무너져 있으니까 그렇지만 무너지기 전까지는 이상하게 파란색 선만 맞으면 어떻게 됐죠? 올라갔죠. 올라갔어요. 저걸 우리가 추세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추세는 볼 줄 알아야 돼요. 제 차트 보면은 뭐 이평선도 없고 일목균형지표니 뭐 RSI니 MACD니 뭐 스토캐스틱이 아무것도 없죠, 그죠? 네. 그런 걸 못 써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써보니까 필요가 없다라고 느껴서 안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트는 있는 그대로 보고 밑에 거래량 색깔도 어때요? 색깔도 시커멓죠, 그죠?
네네. 예, 색깔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래량 자체만 보면 그 크기만 보면 되는 거지 뭔 색깔을 뭐 저기다 구별하냐라는 거죠. 쓸데없이 현란하지 말고 있는 것만 보자라는 건데 있는 걸 봤을 때 강원랜드가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는 지켜질 수 있겠구나라고 사람들이 굳건하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 이 흐름을 따라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겠지라고 느끼는 거예요. 시청자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손뼉을 마주칩니다. 딱 마주칩니다. 이쪽이 제 손입니다. 그래서 제가 때리려고 하면 시청자님도 손이 어떻게 되죠? 살짝 나오는데 제가 손을 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혼자 어이구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네네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올라가겠지 했는데 여기서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이구구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인식이 되었던 자리 있잖아요. 여기는 저점이야. 사야지. 얼른 사야지. 라고 했는데 그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 실망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하락으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저런 자리는 뭐라고요? 저점이 무너지면 손절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자리는 이렇게 올라가면서도 만들어지지만 박스권으로도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자리는요. 저점이 무너진 자리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락세인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도중인 거예요.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서 지금 저점으로 다가가고 있는 자리인 거고 내려왔을 때 거래가 발생되는 것과 그리고 강원랜드 최근에 이렇게 뉴스 보면은 방문객 수가 저조하다, 회복이 저조하다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저런 분위기로 악재를 만들면서 저점을 만드는 것은요. 물량을 뺏고 싶은 거고 개미들 못 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신 건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지금 오늘 상담 중에 베스트입니다. 가장 잘하셨고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평생 돈 벌 수밖에 없는 투자를 하고 계세요. 대신에 여기서 사놓고 돈 벌려면 뭐 해야 되냐면요. 따라해보세요. 제 말 따라해보세요. 기다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컵라면도 물 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먹어요? 아니면 기다립니까? 기다려야죠. 밥도 밥솥에 딱 넣어놓고 취사 딱 누르고 어때요? 바로 열어가 먹습니까? 아니면 기다립니까? 좀 더 기다려야죠. 기다려야죠. 맞습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상대방한테 야 너 나랑 사귀자 해놓고 바로 기다립니까? 아니면 바로가 덮쳐버립니까? 기다리잖아요. 그죠? 거기서 막 덮치고 내려오면 범죄자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인생하고 주식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기다릴 줄만 알면 돼요. 그래서 강원랜드가 누가 뭐라 하든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 정말 좋은 자리고요. 매수 잘하셨고 비중도 5% 훌륭합니다. 여기서 떨어졌을 때 주식은 떨어지란 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졌을 때 네가 떨어지더라도 나도 같이 따라갈게라는 것만 있으면 돼요. 따라갈 돈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현금 있으면 얘가 내려가든 말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요, 지금 18,000원 요 정도까지 내려가거나 17,000원까지 내려가면요, 굉장히 좋은 기업이 주가가 싸지고 있다. 정말 훌륭하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매수를 또 더 하셔도 된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자리는 잘 사셨고, 떨어질 때 18,000원, 17,000원까지 떨어질 때요, 추가 매수를 조금 진행하셔가지고 비중을 10% 또는 15%까지 늘리시고, 혹여나 만약에 15,000원 이하까지 떨어지는 기후가 발생이 된다면요, 저는 그때는 비중을 한 30%에서 50%까지 늘려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떨어지면 질수록 비중을 무겁게 가져가시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중을 가볍게. 그렇죠. 투자의 고수시네요. 고수 될 자질이 훌륭하십니다. 저보다 잘하실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속이 우려납니다. 이렇게 좀 투자를 하세요, 여러분들. 올라올 때 사지 마시고 내려갈 때 사면 된다니까요. 왜 내려갈 때 사고 여러분들 수익이 안 날 것 같냐면 기다리기 싫은 거예요. 샀는데 더 빠지면 어떡하지? 안 가면 어떡하지? 나 빨리 수익 내고 싶은데 오래 걸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수익은 기다려서라도 만들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기다려가지고 맨날 물려가지고 손실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기다릴 바에 수익 나게끔 기다려보자라는 거예요. 어차피 기다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점 명심하시면서 저점에 사는 매매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하시고 지금 강원랜드는 저는 모멘텀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뉴스만 안 좋아 보일 뿐이지 포장만 안 좋게 포장이 되어 있을 뿐이지 속에는 금덩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옥석이 된다는 거 그렇게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문현재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어떤 거요? 두산 에너빌리티.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16,400원에 100%요. 그래요? 제가 100% 상담 안 좋아하는 거 아세요? 이게 100%가 아니었는데 중간에 계속 물을 타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뭐 이렇든 저렇든 결과적으로 100% 상담은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혹시? 네. 왜 제가 100% 상담 안 좋아하냐면요. 100% 사는 것을 문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100% 살 수 있습니다. 사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게 비중을 빡 실어가지고 내가 매매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100%를 해야 되는 상황과 100% 한 사람의 태도는 이렇게 약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세요? 그건 사야 될 때라고 생각해서 샀거든요. 사야 될 때라고 생각했으면 상담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요. 내가 지금 확신을 100%다 실었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인생을 거신 거라고요. 그러면 인생을 걸었는데 왜 남한테 상담을 합니까? 지금 이거 상담해봤자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100%인데 제가 추가매수 의견 드릴 수 있겠습니까? 추가매수도 안 돼요. 그럼 시청자님을 이 종목이 반드시 올라가야만 되는 환경을 시청자님이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낭떠러지 끝에 서버린 거라고요. 그냥 난 뒤가 없어. 낭떠러지야 나는. 네가 지금 날 밀면 난 뭐 죽겠지만 난 몰라. 그냥 내가 그냥 낭떠러지 일부러 선 거야 나는. 왜? 나는 지금 더 이상 네가 날 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이라고 생각하신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혹시? 네. 그 누구도 여기 100% 실어라 안 했는데 시청자님이 지금 100% 딱 실어가지고 내가 제일 끝에 낭떠러지 끝에 딱 그냥 발끝만 딱 걸치고 서 있으신 겁니다. 이렇게. 근데 불안하면 어때요? 빨리 나오셔야죠. 불안하면 나와야 되고요. 불안하지 않으면 어디에 상담받지 않을 정도의 강인한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0%를 샀는데 상담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겁니다. 불안하다는 것은 100%라는 비중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혹시? 예.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빨리 먼저 줄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식은 불안하면요. 객관적으로 생각도 안 되고 현명하게 판단도 안 되고 해야 될 자리에서 뭘 안 하게 되고 안 해야 될 자리에서 뭔가를 하게 돼요. 마음이 불안해서요. 그래서 주식은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고 내 마음이 다치지 않을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어떤 확신과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원자력이겠죠. 뭐 소형 모듈 원자력, SMR 이런 것들에 관심 가져가지고 지금 이런 거 난 분명히 올라갈 것 같긴 해 라고 생각하고 확신을 가진 것 같은데 마음속 한켠에 지금 불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주가가 지금 최근에 빠지고 있고 내가 추가하면서 해서 비중이 100%가 됐는데 더 빠지면 여기서 더 내려가면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불안함이 있지 않으세요?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비중을 줄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비중을 줄이시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예. 비중 조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비중 조절을 잘해가지고요. 같은 종목으로 수익 나는데 어떤 사람은요. 비중 조절 잘못해가지고 같은 종목으로 손실만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중 조절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식은요. 종목 고르는 것보다도 비중 조절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비중을 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좀 밀리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밀린 이 자리에서 저는 비중 좀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별로 좋은 자리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중 줄이는 게 어떨까? 만약 오늘 줄이는 게 조금 억울하신다면 오늘 만들어지는 저점, 오늘 종가상 저점이 만들어지겠죠. 지금 현재 예측치로는 뭐 15,370원이 되겠는데 이 자리가 만약 저점이 된다면 이 자리 위로 올라올 때 비중을 줄이시고요. 이렇게 올라올 때 비중을 줄이시고 만약에 오늘의 저점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줄여야죠. 네,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줄여야 되는 거예요. 줄이고 난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이 기업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더 안 떨어질 거란 생각을 하는데 주식이 왜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기업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안 사주거나 사람들이 팔아내면은 계속 떨어지는 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하죠. 좋다고 하는데 왜 주가가 떨어지죠? 돈도 잘 버는데 주가가 왜 떨어지죠? 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게 돈 버는 거랑 좋다고 하는 거랑 주가 움직임이랑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정말 사람들이 사고 파는 그 단순한 원리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기업은 아직까지 사람들이 살 거다라는 생각이 잘 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000원, 7,500원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일시적인 테마로 급등 한 번씩 빵빵 튀어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테마로 인해 가지고 튀어오르면서 여기 15,000원, 12,000원대에서 자리를 잡으면 저는 그때 좀 확신을 가지고 비중을 실으면 실었지 지금 좀 성급하지 않았나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비중 100%는 해도 좋으나 했으면 전화를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네, 지금 만약에 비중 100%가 확신이 있으시다면은 그냥 뚝심 있게 물리든 말든 들고 가세요. 대신에 제가 해드리고 싶은 조언은 100% 확신실을 자린 제가 보기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라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네, 전 들고 갈게요. 네, 들고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네이버요. 네이버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9만 7,260원에 15%요. 19만 7,260원에 15%. 추가 매수를 좀 하셔가지고 매수가가 낮아진 거네요. 그죠? 아니요, 한 번에 다. 한 번에 샀어요. 잘했네요. 네.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상담했을 때 작년 이제 10월에 포시마크 인수한다 해가지고 이게 떨어졌을 때 제가 이때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상담 네. 들어올 때마다 남들은 지금 자꾸 이거 안 좋다고 하는데 포시마크 인수하는 게 왜 비싸게 인수한 건지 근거를 대라.
근데 근거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요. 그냥 비싸대요. 그리고 네이버 경영진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진짜 우리 학급 회의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네이버 경영진까지 올라가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제가 올라간다고 해도 못 올라가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못 올라가요. CEO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이사들도 아무나 올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 경영 환경과 실무를 정말 잘 아시는 분들 결정해서 샀는데 왜 그거를 비싸다고 인수했네 마네 하면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우리가 손절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이야기하는 소리에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업이 주가가 떨어지다가 저점을 만들고 있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고 온라인 방송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었어요. 이 자리는 매수의 기회가 맞았고 지금 그 자리에 제 방송을 보고 사셨든 그냥 사셨든 정말 잘하신 거예요. 잘 사셨고 대신에 문제는요. 여기서 쫙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왜냐? 안 좋다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런 인식이 없어질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기다려야 되나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우리 물도 오염이 되어 있으면 정화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네. 똑같아요. 그래서 얘가 주가가 위쪽으로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려면 시간이 아래쪽에서 조금 걸릴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제 말 따라해보세요. 박스권 따라해보세요. 박스권. 이런 애들이 박스권을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 위쪽 고점이 어딘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지금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서 꺾이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뭐 하면 될까요? 기다려야 돼요. 아닙니다. 지금 뭐 하면 될까요? 올라와가지고 지금 내려가려고 하는 찰나인 것 같아요. 뭐 하면 될까요? 매도요? 네, 팔아가지고 수익을 한번 챙겨놓고 또 떨어지면 뭐 하면 될까요? 또 사요. 네, 그리고 또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23원까지 또 올라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팔아요. 네, 그리고 또 떨어지면 뭐 해요? 또 사요. 네, 앞으로 돈 벌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은 아프리카 TV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91,2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5% 수익권에 올 수 있을까요? 보세요. 이게 지금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은 아까 네이버의 상담에서 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프리카 TV를요. 요렇게 되어 있는 차트까지만 보시고 자, 이거 지금 머릿속에 잘 담아 놓으세요. 그리고 네이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를 요렇게 지금 되어 있는 요 자리까지 한번 보세요. 어떤 모양이 비슷한 거냐면 내려갔다가 올라왔다라는 것까지 자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왔다는 것까지가 굉장히 비슷하죠. 자 아프리카 TV 다시 한번 가봅니다. 내려왔다가 올라왔다라는 것까지가 비슷합니다. 그죠? 비슷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하니까 제가 방금 네이버 뭐 이랬냐면 올라왔을 때 팔고 내려갔을 때 사고 올라갔을 때 팔고 내려갔을 때 사면 얼마나 좋냐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은 이 박스권을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 박스권의 상단부에 시청자의 매수가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뭐 하는 게 좋은 자리냐라는 거죠. 이 자리는 파는 게 좋은 거예요. 얼마에 샀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 사정이고 팔아야 유리한 자리고요. 내가 아프리카 TV로 진짜 돈 벌고 싶으면 제발 좀 내려왔을 때 사라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 겁니까? 내려갈 때까지만 기다릴 줄 안다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거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못하냐면 올라갔을 때 좋아 보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매도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돌파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돌파하는 거는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그냥 아래쪽에서 하는 연습을 한다.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해서 아프리카 TV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 수익 내면 되잖아요. 뭐 이를테면 네이버가 떨어지면 사면 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매하기 위해서 여기서 매도하시고 내려왔을 때 다시 재접근을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드려보면서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을 해봤는데요. 대부분 다 이렇게 올라왔을 때 매수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런가 하면은 역시나 마인드 때문이에요. 특히나 지금 제가 장 빠질 수 있으니까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그거 잘 안 되죠. 주식하는 사람들이 배워야 할 첫 번째 덕목은요. 기다림.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현금 보유입니다.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배우지 못한다면 주식 계좌는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알고 언제 들어가야 될지를 아는 그런 사람들이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관망하시고 가만히 있어야 될 타이밍엔 제발 가만히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저는 관망하자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